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기냐, 뭐 이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누가 이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과반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5가지,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략적인 판세,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세계일보가 3월 중에 여론조사 한 것을 전수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봤더니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곳이 있고, 오차범위 밖에서 어느 한쪽이 리드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분석해 봤더니 대략 전체가 254개죠. 이 중에 한 20% 정도 되는 50곳 정도가 접전 지역 내지는 초접전 지역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80%는 그건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가. 그렇게 되면 오차범위 밖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뭐 당락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하는 게 거의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 이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뭐 여론조사 전적으로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 제가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틀릴 확률보다는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뭐 그걸 부인하면 정치 자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전 그렇게 지금까지 판단을 해왔고 뭐 그런 기조로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를 해왔는데, 자, 근데 세계일보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3번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구 55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초접전인 곳이 20곳. 그 다음에 3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 2번 뭐 이렇게 조사했던 곳이 199곳. 이 중에서 접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5곳 중에서 계속 3번 이상 오차범위 내다 이러면 이건 초접전으로 분류를 하고, 199곳 중에서 여기는 뭐 한 번, 2번 정도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오차범위 내다 그러면 이거는 접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30곳.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50곳을 뺀 나머지는 한 204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204개는 대략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204곳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몇 곳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몇 곳을 차지하느냐? 그건 뭐 현재 이 세계일보에서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놨는데, 그거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82곳, 민주당이 110곳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민주당이 110 정도 되고 국민의힘이 한 90 이렇게 해서 한 200개 정도는 이미 승부가 났다. 그 승부가 난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호남 28개, 아마 전 지역구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고요. 크다는 거죠. 뭐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대구 경북 25개, 이거는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 뭐 거의 100%. 아까 호남 28개는 민주당 거의 100%.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이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한 40개 됩니다. 40개 중에 대개 한 3분의 2 정도가 승부가 났다. 오차범위 밖이다. 뭐 이런 거고, 한 15개 정도가 혼전이다. 이렇게 본다면 충청권은 거의 절반 정도가 혼전.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23곳이 혼전. 그러면 수도권이 120이니까 99개 정도는 대략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중에 강남권 한 6, 7개 빼면 한 80개, 그리고 일부 경기도 이런 데 빼면 거의 민주당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도권의 지역구의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122개가 있죠. 서울에서는 서울 종로가 초접전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현역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곽상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여기는 3월 중에 무려 11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6건이 오차범위 내고 5건이 곽상언 후보가 우세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이런 거고요. 한강벨트 중에 접전 딱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용산, 국민의힘의 권영세,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강태공 후보인데 5차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오차범위 내다. 이건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또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 있어서 한강 벨트 중에서는 오차범위 내가 2곳이다. 나머지는 민주당이다. 물론 강남권은 좀 다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접전인 지역이 있습니다. 초접전인 지역은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하지 않은 곳, 1번 내지 2번 한 곳, 여기 중에서 오차범위 내, 도봉갑을, 동대문을, 강남을, 송파병, 이런데 6곳, 이 정도가 접전을 벌이고 있고, 종로와 용산은 초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8곳 정도가 접전 또는 초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곳이 초접전, 5곳이 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4곳 중에 3곳, 갑, 병, 정, 여기가 모두 3차례 이상 조사를 했는데 3차례 여기는 전부 다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분당갑과 을, 분당갑은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인데 3월에 11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10번은 오차범위 내다. 이것도 이제 초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분당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죠. 3월에 9차례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승부를 누구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근데 오차범위 내에서 김은혜 후보가 약간 앞선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충청권에 보면 초접전인 곳이 4곳, 접전인 곳이 7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의힘 정진석, 민주당 박수현, 이번이 3번 연속으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충남 공주청양 부여죠. 3월 중에 진행된 여론조사 6건 중에 5건이 오차범위 내입니다. 충남도지사를 지냈던 양승조 민주당 후보하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인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붙은 충남 홍성예산, 여기도 역시 오차범위 내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곳인데 예를 들어서 양산, 을 같은 경우 김두관, 김태호 경남지사 출신들이죠. 여론조사 13건을 3월에 했는데 이 중에 12건이 오차범위 내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거제 같은 데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계열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던 곳입니다. 1987년 이후에. 그런데 지금은 3번 조사를 했는데 3번 모두 오차범위 내다. 국민의힘의 서일준 현역 의원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변광용 후보.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에서도 엎치락뒤치락. 이러면 국민의힘들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번도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현역 의원인 서일준 후보가 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남갑, 여기는 이제 지역구가 합쳐졌죠. 현역이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도 현역입니다. 네, 합쳐져서 여기 또한 3월에 여론조사를 3번 했는데 전부 다 오차범위 내다.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곳이다. 창원 성산의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 여기도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뭐 각 지역별로 접전, 초접전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접전, 초접전 지역을 빼면 나머지는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이미 승부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얘기를 해도 몇몇 예외적인 지역, 이변이 있는 지역 빼놓고서는 끝났다.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4곳 정도는 대략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뭐 여론조사를 전체를 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다만 그것의 추세를 어느 정도 믿는다면 대략 민주당 110, 국민의힘 90 정도로 지금 판가름이 났고, 나머지 이제 한 50곳 정도, 이 정도가 결국 승패를 가르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이 1당이 되는데, 자, 이 50곳 중에 민주당이 한 30곳, 25곳 정도 절반만 이겨도 단독 과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시민당이 한 15석 정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절반만 이겨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절반을 이길 가능성은 높다. 이제 앞으로 9일 남았는데 9일 동안에 민주당이 이 접전, 초접전 지역 50곳에서 절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단독 과반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대 입학 정원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 대단한 무슨 그 특정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실언이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 뭐 여러 부동산 리스크가 있죠. 그런 것들이 뭐 파급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의외의 것이 또 튀어나온다 하기 전에는 뚜렷한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이번 총선의 그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과반수가 되느냐, 이거지. 국민의힘이 과반이 될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독 과반이 될 확률은 없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선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요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큰 변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